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죠. 커피 공장 103.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 보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이게 그냥 카페가 아니라 뭐랄까 독특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성공했다는데 그 비결이 참 궁금해요. 네, 맞아요. 여기가 그 헤일이라는 좀 특수한 환경이잖아요.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랑 상업성,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었는지 그걸 좀 들여다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그 창업자가 미술가 출신이라는 점, 또 공간 구성의 비밀, 경쟁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했는지 이런 지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그 핵심이 보일 것 같아요. 네, 이름부터가 문화생산 공장이라니 좀 독특하고요. 또 헤이리가 건축 규제가 꽤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갤러리에 영화관까지 갖춘 3층 건물이 딱 들어섰을까? 벌써부터 궁금한 게 많습니다. 그럼 그 이름 커피공장 103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? 숫자 103에 뭔가 있겠죠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그 103이라는 게 창업자인 김민숙 대표가 원래 미술작가셨는데 처음 이 사업 구상을 했던 곳이 헤이리 안에 있는 작가동 103호였다고 해요. 아, 거기서요? 네. 그러니까 그냥 주소 숫자가 아니라 창업자의 그 예술적인 뿌리, 또 사업의 어떤 시작점, 그리고 헤이리 예술마을이라는 장소성까지 다 담겨 있는 거죠. 그 자체로 되게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가 된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창업자 정체성이랑 공간의 역사가 이름에 그대로 녹아있네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이리가 그 건축 규제가 있잖아요. 뭐 최고 3층, 이 문화시설은 40% 이하로 지어야 한다, 뭐 이런 거예요. 보통은 이게 사업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텐데 여긴 이걸 어떻게 활용했을까요? 바로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규제고 족쇄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다른 곳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문화적인 패자라고 할까요? 그런 걸 만들었어요. 규제를 기회로요? 네. 1층은 카페로 쓰고 2층은 갤러리 103이라는 이름으로 갤러리를 운영하고 3층에는 독립영화관, 헤이리 시네마를 넣어서 그 문화시설 비율 구조를 딱 맞춘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독특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 셈이에요. 와, 그 발상이 정말 대단하네요. 규제를 기회로 삼았다니. 그럼 이렇게 좀 과감하게 구성된 공간들이 실제 운영에서는 서로 어떻게 좀 시너지를 내는지 그게 궁금한데요. 그냥 뭐 1층 카페, 2층 갤러리, 3층 영화관 이렇게 모아만 둔 건 아닐 것 같아요. 네, 핵심은 그 경험의 선순환을 만들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1층 로스터리 카페에서 커피향 맡으면서 있다가 2층 갤러리 가서 전시 보고 또 3층 헤이리 시네마 가서 독립영화 한 편 보고 나면 그 여운을 가지고 다시 1층 카페에 와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. 아,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. 네. 특히 3층 영화관은 창업자의 아들이면서 영화 감독인 장한상 씨가 직접 운영하는데 가끔 뭐 감독이나 배우와의 대화, GB라고 하죠.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도 열어요. 그러니까 방문객들은 한 곳에서 커피 마시고 예술 작품 보고 영화까지 이걸 다 유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저도 만약 헤이리 가면 그냥 커피만 마실 게 아니라 이왕이면 갤러리도 들르고 영화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. 이게 바로 여기서 노린 효과겠죠? 그렇죠. 근데 뭐 모든 방문객이 다 만족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자료를 보면 커피 맛이 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. 바리스타 따라 좀 다르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피드백도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죠. 직접 로스팅하고 핸드드립 하는 커피, 또 공간 자체가 넓고 특색 있는 거, 특히 3층 뷰 좋고 주차 편한 거 이런 거 분명 강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스타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평가는 핸드드립 전문점의 뭐랄까 매력이면서 동시에 운영상으로 보면 정말 큰 숙제죠. 그렇죠. 그게 참 어렵죠. 네, 숙련된 바리스타를 계속 확보하고 품질을 꾸준히 관리하는 게 장기적인 평판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뭐 일부 메뉴, 예를 들어 비엔나 커피, 크림 같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공간과 경험이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 좀 갈리기도 하고요. 하긴 헤이리에 워낙 카페들이 많잖아요. 뭐 가드너스나 모쿠슈라처럼 규모가 큰 베이커리 카페나 레스토랑도 있고 이런 곳들하고 비교했을 때
커피공장 103만의 확실한 차별점은 역시 그 문화 콘텐츠 자체라고 봐야겠네요. 바로 그거. 다른 경쟁자들이 뭐 엄청 넓은 공간이나 아니면 다양한 빵, 가격 단위 소비 이런 특정 타겟에 집중한다면 커피 공장 103은 카페, 갤러리, 영화관 이 세 가지를 딱 묶어서 문화 경험 그 자체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거죠. 단순히 뭐 크기나 메뉴로 경쟁하는 걸 넘어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가치로 승부하는 전략입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커피공장 103은 창업자의 그 예술적인 배경이랑 헤일이라는 특별한 환경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규제라는 제약 조건마저도 독창적인 문화 공장 모델을 만드는 기회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사례네요. 정말 그냥 좋은 커피나 멋진 분말 그 이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창업 이야기, 103, 또 공간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방식, 1, 2, 3층, 그리고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.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물리면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독보적인 매력을 만들어낸 거죠. 이게 뭐 그냥 반짝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한 공간이 어떻게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지 아주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같은 거 하나 던져주시죠. 커피 공장 103처럼 문화적인 가치랑 상업적인 성공, 이걸 동시에 잡으려고 할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품질의 일관성 문제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바리스타별 맛 차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운영상의 디테일, 이런 게 전체적인 성공에 과연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? 또 이런 독특한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좀 매력적인 공간으로 사랑받으려면 어떤 점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,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죠. 커피공장 103.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 보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이게 그냥 카페가 아니라 뭐랄까 독특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성공했